어느 조용한 마을의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에 한 가족이 이사왔다. 그 주택은 여러 해 동안 비어있어 무언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하지만 집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가족은 큰 고민 없이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이사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늦은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모두가 놀라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멀리서 희미하게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작아서 처음엔 모두가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하고는 가볍게 넘기기로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울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더욱 선명해졌다. 밤이 되면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가족 중 아들이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났고 자기 방 창문 밖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 놀란 아들은 가족에게 이를 알렸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냥 그날 밤의 꿈이라고 위로하며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집안의 모든 사람이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한밤중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귓가에 직접 방울소리가 울리는 경험을 했다. 점점 일이 심각해지자 가족은 이 집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가족은 이 집에 얽힌 오싹한 전설을 알게 되었다. 수십 년 전 한 여인이 이 집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미친 여인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어딜 가나 작은 은방울을 품에 지니고 다녔고 밤마다 그 소리를 울리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럽게 마을에서 사라졌고 이후로 그 주택은 비어있게 되었다. 가족은 그 여인의 일기장을 찾아냈고 그 안에는 그녀가 어떤 존재와 소통하고 있으며 방울소리를 통해 그것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방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가족은 고민 끝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그날 밤 마지막으로 집에 머물렀다. 그날 밤 방 안구석에서 방울 소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두려움에 휩싸인 가족은 거실로 모였고 문이 갑자기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희는 나의 귀환을 방해할 수 없다. 그 후로 그 집은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저주받은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방울소리는 여전히 밤이면 그 집 주변에서 들려온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살았다. 우리 동네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오래된 미신과 기이한 이야기들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곳이기도 했다. 특히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나와 내 친구들은 우리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공포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그 이야기는 검은 고양이 이야기라고 불렸다. 전설에 따르면 우리 동네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서 매년 특정 날 밤이 되면 커다란 검은 고양이가 나타난다고 했다. 그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오래전 그 폐가에 살았던 할머니의 원한이 깃들어 있는 존재라고 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헐대받고 외롭게 생을 마감했으며 그녀의 원한이 검은 고양이의 모습으로 폐가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 고양이를 본 사람은 며칠 안에 불행한 사고를 당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에 휘말린다고 했다. 호기심 많은 고등학생이었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나와 내 친구들은 그 폐가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집에서 떨어진 그곳은 우리에게 공포와 흥분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숲속을 지나고 언덕을 넘어서면 드디어 폐가가 보였다. 달빛 아래 드러난 폐가는 그 자체로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폐가로 다가갔다. 문은 오래된 채로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우리들은 각자의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주위를 비추고 조심스럽게 발걸음 옮겼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긴장감 속에 묻혀 있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다. 팍팍팍. 무언가가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플래시로 사방을 비추자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였다.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걸까? 친구 중 한 명이 용기 내어 고양이에게 다가갔지만 고양이는 빠르게 사라져버렸다. 그날 이후 우리들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내가 탄 자전거의 바퀴가 갑자기 펑크가 나 넘어지기도 했고, 다른 친구는 밤마다 꿈속에서 검은 고양이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었다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이유 없이 고열에 시달리며 며칠간 병상에 눕기도 했다. 우리는 겁에 질렸고 더 이상 그 폐가 근처에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가끔씩 계속되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본 것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그 고양이는 할머니의 원한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경고를 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사건 이후 몇 년이 흐르고 우리는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날 본 검은 고양이가 정말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동네 외곽의 폐가는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으며 누군가 그곳에 다시 발을 들일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 해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볼품없는 벽지와 낡은 가구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나에게는 집값도 저렴하고 주변 환경도 괜찮아 보였다. 게다가 매일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나에게 이곳은 완벽한 피난처처럼 보였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층에 사는 중년 부부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착하게 보였고 마을에 대해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었다. 나는 그들과의 첫 만남을 통해 이곳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늦은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로 시작되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 소리. 한 번은 그 소리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로 변하기도 했다. 나는 이 소리들의 출처가 어딘지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건물의 오래된 구조 때문인지 소리의 방향은 모호하기만 했다. 당시에는 이웃이 자신들끼리 농담하는 소리 정도로만 여겼다. 어느 날 밤 잠을 청하려다 문득 거실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내 창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창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상황이 두려워 나는 그냥 잠을 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반복되는 그림자와 이상한 소리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인터넷에서 우리 동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에서는 몇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위층에 살던 한 가정이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모두 사망한 것이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에 대한 목격자도 없었고 그 후로 불명의 사건들이 계속된다는 소문뿐이었다. 어느 밤 그날도 여전히 나는 잠을 설치고 있었다. 그날따라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고 어떤 여성의 그 느낌까지 들려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는 위층 이웃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관리인은 잠긴 문을 무리해서 열기로 결정했다. 문이 열리던 순간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방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은 곳처럼 차가웠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가 없었다. 방은 텅 비어 있던 것이다. 관리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곧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계속되는 의문의 사건들에 시달린 나는 결국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는 날 가구들을 정리하던 중 나는 우연히 벽과 벽 사이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중년 부부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은 화재로 검게 그을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후로 나는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인터넷에는 그 아파트와 관련된 새로운 소문들이 꾸준히 올라오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기억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내게 남은 건 당시의 섬뜩한 경험과 아마도 거주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공포심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동네 철길 마을. 그곳은 오래전부터 희미한 전설에 휩싸여 있는 곳이었다. 이 전설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밤 철길을 따라 걸으면 그날 밤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였다. 철도 회사에서 이미 사용을 멈춘 노선이었지만 주민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잃어버린 혼들이 나타난다고 믿었다. 주인공은
대학생인 민수였다. 방학을 맞이하여 할아버지가 사는 철길 마을에 몇 주 동안 머물며 논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대학 과제이기 때문에 논문 주제인 한국의 도시 전설에 관한 자료를 모으던 중 그는 철길 마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민수는 호기심이 강했고 또 이러한 전설이 이 동네를 얼마나 유명하게 만들고 있는지 알게 되어 흥미가 생겼다. 첫날 민수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갔다. 도서관 사서인 박씨 할머니는 그 전설에 대해 아는 바가 많았다. 그녀는 민수를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경고했다. 젊은이, 그 철길은 모든 것을 잃게 할 거야. 한번 그 길을 따라가면 너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민수는 속으로 나지게 웃었다. 그저 행군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민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철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은 흐렸고 주위는 고요했다. 철길 위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무섭도록 길어 보였다. 민수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철길을 걷기 시작했다. 10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소름 끼치는 정적이 그의 주위를 감쌌다. 그때였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이어폰을 뺐다. 철컥, 철컥. 민수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이번엔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점점 커지는 빛과 함께 희미하게 들려오던 기차 경적 소리. 하지만 이 철길은 수년에 걸쳐 사용되지 않은 길이었을 터 민수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기차의 불빛 속에서 안개 같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것은 투명한 그림자처럼 보였고 민수는 그 모습이 점차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옛날 승객처럼 보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꼬마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이었다. 그들은 모두 슬픈 표정을 띠고 있었다. 도와줘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와 같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귀에 메아리쳤다. 민수는 그들의 표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발은 마치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불빛은 강하게 번쩍였고 그 가족의 모습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민수는 정신을 차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서는 다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철길에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숨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본 것이 실제인지 꿈인지 헷갈렸다. 그 다음날 아침 민수는 박씨 할머니를 찾아가 전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사서 할머니는 차분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오, 너도 그들을 봤구나. 그 가족은 몇십 년 전 이 철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야. 아직도 자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길을 헤매고 있지. 이제는 너희가 안전해지길 바랄 뿐이야. 민수는 그 경험 이후 철길 마을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경험은 그의 논문에도 특별한 부분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가급적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씩 그 가족의 슬픈 눈빛이 떠오르곤 했다. 이에 철길 마을의 전설은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민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글로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철길을 한 번 더 걷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다. 언젠가 그들이 다시 나타나 그를 외로이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혔다.